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에는 직사시 연구체 형성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치와 인문학에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방자치가 굉장히 강조되고 또 풀뿌리 민주주의가 강조되고 있지만 굉장히 그 지역자치의 역량은 굉장히 저는 이제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참 이게 쉽지 않지만 우리가 이걸 이제 커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실은 이제 이런 문제는 참 이 뭐 근대 정치 사상에서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루소가 그 중앙 중심적 권력 체제를 이제 그 경고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 하면은 수도를 고정하지 말자. 뭐 우리 최근에 이제 세동시로 옮겨냈는데 수도를 고정하지 말고 정부를 도시에서 도시로 이동시켜야지 중앙 집권적 폐해가 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다. 그 사실 루소가 살았을 그 당시에도 이렇게 너무 중앙 집권적인 어떤 그 궁전과 수도의 어떤 그런 어떤 중앙 집권에 비해서 지방 전체가 황폐화되고 식민화되는 것을 이제 경험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는 수도를 고정하지 않고 정부를 여러 도시로 이동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자본과 권력의 중앙 집중화를 이제 피해야 한다 이렇게 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역사에 항상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서구의 근대 가정은 항상 그 어떤 중심과 주변이나 차별 구도가 있었고요. 이것은 이제 에, 그 중세에서는 이제 어떤 콘스탄티누스 황제 체제 이후에 교회 중심에서 이제 어떤 수직 위계적인 어떤 또 교회 중심 이런 도시가 있었다면 이제 근대 속에서 이제 시장 중심인데 그것도 이제 수도가 이제 중심이 돼 가지고 차별을 이제 이루었던 그런 데 구도가 있지 않았냐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유럽은 인제 그 극복하기 위해서 지역 정부의 활성화를 통해서 중앙 정부를 견제하고 지역들과 서로 연대 발전 방향을 이제 모색하는데 우리는 이제 뒤늦게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추구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현실을 보면은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그 어떤 중앙 집중화가 심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대표를 중앙당의 권천을 받아서 뽑아야 하고 대기업의 핵심 수장이나 문화나 교육을 주도하는 기관이나 책임자는 다 중앙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또 자본도 권력도 학벌도 다 중앙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젊은이들은 무조건 서울로 가면 출세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선망 의식을 가지고 이제 서울로만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 행정, 재정, 교육 등 모든 영역이 인제 여기서 인제 지역이 서울로 예속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음 중앙 정부와 지방 단체의 국가 지출이 40 내지 60% 비율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국가 세입은 80대 20% 비율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데 교육에서도 지방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교육 정책을 위반하고 학생을 선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또 우리 헌법 117조와 118조에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부분이 규정되어 있지만 전부 내항에 불과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것을 법률로 정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 법률 제정을 관장하는 중앙입법부가 사실상 지방의 주요 부분을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중앙 정부가 지방자치단 통제하고자 자치단체 입법권을 법령으로 한정하는 것도 그 법률 차원으로 우리가 개정해야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인제 이걸 극복해 가야 되는 거죠. 또 우리가 인제 흔히 삼권 분립이 인제 대의 정치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하지만 그걸 넘어서 지방 분권으로 지금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인제 넘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이런 과제가 저는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제 사실은 이제 세계화 차원에서도 지금 21 세기 이 세계화 사회 속에서 중앙 정부가 역동적으로 지방 문제를 효율적으로 이제 복합적인 차원에서 잘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세계화에 아주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도 지방 정부의 역량이 굉장히 인제 커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말 이 지방 자치와 지방 역량을 이제 키워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그 근데 이렇게 이제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가 굉장히 풀뿌리 민주주의 역량이 굉장히 강해야 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인제 어떤 행정적인 차원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생활 세계 속에서 지방 시민들의 어떤 그런 문화적 역량, 인문학적 역량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지역이 많이 이제 서울에 식민화돼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화적 역량과 인문학적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을까?' 요런 고민들도 우리가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치 행정 차원에서 어떤 권력의 분립, 이제 탈중앙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어떤 그 지역의 교육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 서울 관주도의 어떤 그런 교육이 아니고 지역의 어떤 교육 자체를 이루면서 어떤 인문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문화적 역량을 키울 수 있고 또 인문학적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를 굉장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제 문화 식민화고 가 심하고 지역의 문화 역량, 어떤 인문학적 역량, 교육 역량이 너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대학 교육비의 경우 정부가 27% 부담하고 나머지 73%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데 OECD 회원국 경우 고등교육비 정부 부담 비율이 한 69%에 이른다 하면 하거든요. 그렇다면 인제 지방에 있는 대학에 정부가 몰빵을 해서 지방의 어떤 대학교가 굉장히 교육 역량도 키우고 또 인문학적 역량 키우고 또 문화적 역량도 키우는 그런 어떤 길이 어 좀 모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자치 역량은 중앙 권력에 의해서 지방 권력의 어떤 권력 분립 차원뿐만 아니고 실제적으로 어떤 교육적 역량, 문화적 역량, 인문 교육적 역량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위해서 우리가 굉장히 인제 지역에서의 교육 역량 권리들을 많이 인제 중앙 정부로 가져와야 되고 또 문화적 역량 그리고 또 인문학적 역량도 우리가 계속 키워나가야 되지 않을까. 예. 이런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지역자치연구소의 최용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